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포항제철고등학교의 수학 동아리 SVIP의 최수교입니다. 저는 오늘 테셀레이션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셀레이션이 무엇인지, 또 테셀레이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 후에 테셀레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셀레이션이란 고대 로마 시대에 모자이크에 사용되었던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돌 또는 타일을 의미하는 라틴어 테셀라에서 유래된 말로 마루나 욕실 바닥에 깔려있는 타일처럼 같은 모양의 조각들을 서로 겹치거나 틈이 생기지 않게 늘어놓아서 평면 또는 공간을 덮는 것으로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각이 360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평행이동, 회전이동, 대칭이동이 있는 합동변환을 이용합니다. 테셀레이션은 이 사진에서 보이는 벌집 구조, 주상절리, 에셔의 그림 같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정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사각형을 이어붙이면 빈 공간 없이 평면을 채울 수 있을까요?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정사각형은 3개 이상의 꼭지점이 한 점에서 만나야 하며 한 내각의 크기가 360의 약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정사각형에는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정삼각형, 90도인 정사각형, 120도인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테셀레이션에는 주기적 테셀레이션 그리고 비주기적 테셀레이션이 있는데 그중에 주기적 테셀레이션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 테셀레이션에는 정식 테셀레이션, 반정식 테셀레이션이 있습니다. 정식 테셀레이션이란 하나의 정사각형으로만 이루어진 테셀레이션으로 모든 꼭지점 주위의 정사각형 배열이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평면에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이렇게 3가지의 정식 테셀레이션만 존재합니다. 반정식 테셀레이션은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모양이 서로 다른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테셀레이션으로 모든 꼭지점에서 정사각형의 배열이 같습니다. 반정식 테셀레이션은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르키메디안 테셀레이션은 꼭지점 주위의 정사각형들 중에 변의 수가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찾은 후에 이 정사각형으로부터 같은 정사각형이 가장 많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을 찾아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차례대로 변의 수를 표시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이 그림에서 살펴보자면 이 A점에 있어서 변의 수가 가장 작은 정사각형은 정삼각형이죠. 그러면 이 정삼각형이 가장 연속적으로 많이 이어진 것은 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대로 변의 수를 기록해주면 정삼각형 2개니까 3, 3, 정육각형 2개니까 6, 6 해서 A, 3, 3, 6, 6으로 표시해주고 B는 정삼각형이 6개 있으니까 3을 6개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평면에서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오직 8가지의 반정식 테셀레이션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비주기적 테셀레이션인데요. 이런 게 비주기적 테셀레이션인데 비주기적 테셀레이션은 어떤 패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테셀레이션으로 수리물리학자 로저 펜로즈가 고안한 펜로즈 타일링이 대표적입니다. 이 펜로즈 타일링은 반복성이 없는 단위 도형이라도 2가지 종류를 이용을 하면 평면 공간을 모두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한 것인데 이런 펜로즈 타일링을 통해서 중결정의 구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데니얼 셰스트먼이 중결적의 구조를 발견함으로써 2011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 속에 숨겨진 테셀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집 구조에서 테셀레이션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인 도형은 원이죠. 그런데 이 원은 틈새가 생겨서 여러 개를 이어붙이더라도 평면을 덮을 수 없기 때문에 테셀레이션이 불가능하고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도형에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둘레의 길이가 같을 때 최대의 넓이를 가지는 것이 바로 정육각형입니다. 그래서 벌집의 구조가 이렇게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테셀레이션이 활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셀레이션을 쉽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셀레이션을 쉽게 만드는 법에서 먼저 정사각형의 경우부터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수평, 수직 이동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여기 모서리 A와 모서리 B에 스케치를 해서 이대로 자른 후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면 테셀레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회전 이동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 모서리 A1, A2를 연결하는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B1, B2를 연결하는 선을 그려서 이것들을 오려서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여서 이동시켜주면 테셀레이션을 또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수평 수직 이동과 회전 이동을 같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여기 A의 경우에는 모서리 A1과 A2를 연결하는 선을 그리고 모서리 B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A1과 A2를 연결한 선은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 이동을 하고 모서리 B에 스케치한 것은 수직 이동을 해주면 또 테셀레이션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테셀레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모서리 A1과 A2를 연결하는 선을 스케치를 하고 B1과 B2를 연결하는 선을 스케치를 해서 이대로 오린 후에 회전해서 이동하면 테셀레이션을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뱀 테셀레이션을 만드는 법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셀레이션에 대한 흥미가 조금 생기셨나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